안녕하세요. 포토샵 혁명방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중급 완성 시리즈 강좌 중 세 번째 강좌인 커브의 올바른 사용법과 실전 작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커브를 열어보도록 하죠. 어저스먼트에서 커브를 열어보겠습니다. 커브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런 CS5에서는 클릭 앤 드래그 이미지 투 모디파이 투 커브라고 해서 선택된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점이 찍혀서 해당된 부분을 밝게 만들 수 있고 어둡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표시가 하나 또 추가가 된 상태가 되겠죠. 자, 우리는 커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커브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는 보통 S자 곡선을 많이 생각하고 있죠. 밝은 영역은 밝게,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위로 올라가면 밝아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어두워진다. 바로 이 중앙을 점으로 해서 어두운 영역과 밝은 부분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명암 표현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커브가 되겠는데요. 자,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밝은 부분은 밝게 만들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만들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밝은 영역을 밝게 만들 때 요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죠. 대충 중간 부분만 이렇게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당된 영역, 바로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꼭 밝게 만들어야 될 영역을 밝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둡게 만드는 부분도 어둡게 만들어야 될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커브가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밝은 영역을 밝게 했더니 바로 어두운 요 영역, 중앙 조절점이 있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 얘네들도 이렇게 밝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영역을 밝게 만들면 컨트롤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밝은 영역은 좀 더 밝아지고 어두운 영역은 조금 더 어두워지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이처럼 정확하게 이 미드톤의 부분을 점을 찍어서 작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드톤 점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사진을 전체적으로 밝게 하겠는지 어둡게 하겠는지를 정해주면 되겠죠. 바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브의 조절 방법이 되겠습니다. 항상 중앙에 점을 하나 찍어서 3개의 점을 이용을 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 예제를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브를 사용해서 만들려고 했더니요. 하나의 단일한 커브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가 되는 하늘 영역과 섀도우가 되는 영역이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게 굉장히 크죠. 밝은 영역을 밝게 만들면 더 밝아질 테고요. 어두운 영역을 어둡게 만들면 굉장히 어두워질 겁니다. 자, 찍어 보겠습니다. 밝은 영역을 밝게 했더니 밝은 영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밝아지고 있고요. 어두운 영역은 상당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커브를 하나를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포토샵 중급 완성에서는 커브를 2개를 꺼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어두운 부분, 섀도우 부분의 커브 1개, 그리고 하이라이트의 커브 1개를 사용을 해서 2개의 커브를 사용해서 사용하면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커브를 사용해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분리를 해서 2개의 커브를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커브를 꺼내겠습니다. 자, 중앙을 하나를 찍어야겠죠. 자, 3개의 커브점이 필요합니다. 중앙 커브점. 자, 어두운 영역을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어두운 부분을 반대로 밝게 만들겠습니다. 내려가는 부분 있죠. 자,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을 점을 찍어서 또 컨트롤 해줘야 되겠습니다. 점을 찍어서요. 저렇게 선에 맞추고 여기는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굳이 어두워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점이 이렇게 찍혀 나가서 어두운 부분만 상대적으로 밝게 만들어줘야겠죠. 자, 살짝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두운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 이제 밝아지게 되겠죠. 자, 어두운 부분을 만들었고요. 다시 커브를 하나 꺼내서
밝은 부분을 다시 컨트롤 해 보겠습니다. 밝은 영역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하늘 부분이 되겠네요. 하늘 부분이 너무 밝기 때문에 반대로 어둡게 만들겠습니다. 중앙에 점을 하나 찍으시고요.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면 어두워지겠죠. 어두운 정도를 보시고요. 점을 또 하나 찍어서 다른 부분은 어두워지지 않게 만들고요. 중간을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보정을 했더니 밝은 영역과 어두운 부분이 상대적으로 반대 영역으로 바뀌었죠. 어두운 영역만 따로 밝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밝은 영역을 따로 너무 밝으면 또 상대적으로 어둡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커브를 어떻게 쓴다고요? 두 개의 커브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각각의 부분에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밖과 안쪽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둡습니다. 밝은 부분은 너무 좀 밝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매칭을 해보죠. 자, 커브를 더 꺼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브를 어두운 부분 중간을 찍고요. 어두운 부분을 밝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익숙해지면 아주 잘 표현이 되실 겁니다. 다시 밝은 영역의 부분, 을 어둡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밝은 영역을 어두운 부분을 효과적으로 밝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밝은 영역을 효과적으로 좀 어둡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번에 오퍼서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서티를 적용하게 되면은 지금 너무 어두운 부분이 너무 밝아졌다고 치면은요, 오퍼서티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퍼서티를 조절을 해서 어두움의 정도를 가장 자연스럽게 뽑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밝은 영역도 너무 어두워졌다고 하면 그에 맞게 자연스럽게 오퍼서티 가장 좋은 수치를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의 결과가 바뀌었네요.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커브 예제를 통해서 또 다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커브를 사용을 해서 두 개의 커브를 사용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개의 커브를 사용해서 알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애드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를 꺼내겠습니다. 커브. 이 사진을 어둡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어둡게 만들어 볼게요. 하나는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콘트라스트 마스킹, 컨트롤 I 키를 눌러서 애드레어 마스크를 다 꺼줍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A 키를 우리가 단축키로 배웠었죠? 컨트롤 시프트 A 키를 눌러서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면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브러쉬를 열고요. 기본 브러쉬, 오퍼서티는 52, 플로우 값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을 해보면 어두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어둡게 해줘야 될 부분이 어디가 좋을까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바위 부분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 볼까요? 흰색을 칠하면 어두워지게 되겠고요. 검정색으로 다시 칠하게 되면 다시 원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 사진에서 어두워져야 될 부분, 바위라든가 이런 깊은 바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깊이감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어둡게 만들고, 밝은 부분은 이런 파도가 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둡게 치고요. 여기까지. 밝은 부분은 이런 부분, 그리고 뒤에 부분도 좀 어둡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흰색을 칠하죠. 자, 밝아져야 될 부분은 파도가 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얼마큼 밝아지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밝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밝게, 부분도 조금 더 밝게 가볼까요? 이런 부분. 뒤에 바위도 조금 밝게 해서요. 자, 커브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마스킹을 씌워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섀도우 부분을 어둡게 임의적으로 만든 후에, 그리고 밝은 부분도 임의적으로 밝게 만든 상태에서 에드리어 마스크를 선택을 한 후에 가장 좋은 어두움과 가장 좋은 밝은 수치를 사진 속에서 직접 보면서 빛을 제어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커브, 단일한 커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커브는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구분한 두 개의 커브가 사용돼서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 점을 세 개를 꼭 집어서 작업을 하시면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커브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실전 작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사용하기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